프로젝트 당신도 몸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오늘! 몸신의 탄생이 만들어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아입니다. 윤민상입니다. 황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몸신의 탄생!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줄 분들이 계시지요. 네, 그야말로 몸신을 만드는 사람들, 몸신 메이커스 여러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따라하면 누구나 몸신이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강법 알려주실 텐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젝트 준비하신 분은 누구실지 궁금한데요. 접니다. 두 분이시네요. 네. 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튼튼해야 될 뼈가 마치 수수깡처럼 똑 하고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골다공증이 오늘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골다공증. 그렇기는 한데 말이 그렇지 설마 뼈가 진짜 수수깡은 완전히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갖고 놀던 건데 그 수준으로 부러지는 건 아니겠죠? 과장이 아니고요. 네? 네. 심한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정말 수수깡과 같습니다. 제가 이 수수깡을 준비했는데요. 네. 수수깡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네. 손으로 푹 누르면 네. 물리죠. 뼈가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푹 들어가고요. 네. 이런 상태가 심하면 기침 한번 세게 해도 맞아요. 척추뼈가 주저앉는 압박골절이 발생합니다. 오. 그래서 한마디로 뼈가 이렇게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골다공증의 뼈입니다. 무서워. 문제는 우리 몸의 뼈가 팔, 다리, 척추, 고관절 이런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다공증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부위의 뼈가 수수깡처럼 약해져서 아주 고약한 문제들로 일상을 괴롭게 만드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 척추, 팔다리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뼈? 저는 옛날에 허리 디스크 있을 때 기침할 때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기침할 때. 나도 세게 하면 등 아파. 그런 느낌이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골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에 연세 있는 분들 중에 언젠가 자식들이 하는 말을 2번, 3번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귀가 잘 안 들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훅 떨어지거나 난청이 온 경우 골다공증 수치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아니 귀가 안 들리는데 지금 골다공증까지요?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 관 주위에 뼈가 있어요. 어머. 그 뼈가 골다공증으로 인해 약해지면 이 감각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본 얘기죠. 네. 우리 엄마 진짜 많이 울어보거든요. 5, 6,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예, 어머니 고밀도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네, 난청 외에도 우리 치아를 받쳐주는 잇몸에도 뼈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잇몸 뼈도 골밀도가 떨어지면은 같이 약해질 수 있고요. 잇몸 뼈가 약해지면 잇몸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들이 있는데 고정이 어려워서 쉽게 흔들리거나 잘 빠지게 됩니다. 또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또 합병증으로 턱뼈의 괴사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몸신 탄생 도전자분도 역시 이런 문제로 신청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신 분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으셔서 신청한 거네요. 이 골다공증 때문에 임플란트도 못하고 뭐 청력 떨어지고 이런다는 게 사실 저도 몇 군데 비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만간에 와라 그랬거든요. 했어요? 임플란트 하셨어요, 아니 지금? 해야 돼요. 하나도 안 했어요, 비어 있어. 지금까지? 아직은 안 했어요. 꽂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뼈 안 좋으면 여기 꽂는데도 장난 맞아. 못한다는 얘기. 와, 심각한 뼈 문제네. 이식. 근데 오늘 도전자분이 이런 고민들을 안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분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 저 몸신 메이커스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신 건가요? 수수깡뼈를 탄탄하게 바꿔주는 3주 프로젝트. 약이 되는 이것으로 뼈를 채워라. 약이 되는 이것, 그러니까 뭐가 약이 되는 건지 뭘 드셨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게 무엇인가요? 약 하나면 돼. 예, 약 한- 좋겠다. 네. 뭔가 먹는 걸로만 치료된다 그러면 저야 너무 좋지요. 너무 쉽죠, 그러면. 근데 옆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나오셨잖아요.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항상 트레이너 쌤 오시면 저보고 운동화 신고 오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임플란트로 빠졌어요. 진짜 이 문제가 있으시네.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가 썩는 거예요. 괴사? 이
그걸 제대로 병행하면 뼈가 채워져 튼튼해져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정말 된다고? 아니, 뼈인데 3주 만에. 약이 되는 이것으로 뼛속을 채워라. 오늘 약이 되는 이것을 찾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 하나씩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도전자분이 참여 신청을 해주셨는지 먼저 만나보실까요? 아,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저 요즘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정말 이 도둑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밥도둑이야? 아, 밥도둑이. 밥도둑일 수 있어. 무슨 도둑이야? 뼈 도둑이요. 제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렇지, 앉아있어도 하랴. 등 저렇게 등 쪽이 아파. 지금 임플란트로 빠졌어요. 임플란트가 진짜 이 문제가 있으시네. 8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 즈음에 제가 한번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다리가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평생 뭐 넘어져서 뼈가 골절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골다공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진을 해봐야지. 골밀도 검사. 이전에 어머님 골밀도 검사 한번 해본 적이 있으세요? 8년 전에 이제 그 골밀도 검사해서 골다공 그 결과가 나왔고요. 60세. 그때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요. 네. 그렇죠. 요 검은색 선이 현재 어머님의 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골 밀도의 상태. 그러면 요 검은색 점이 많이 내려가. 녹색에 있으면 아주 좋은 뼈 밀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게 노란 선에 있으면 골 감소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에 있으면 골다공증인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네.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칼슘 치료가 큰 이득을 못 봤던 네.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칼슘 치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더 나빠지지만은 않은 정도 수준이신가 보다. 도와줘야 돼요. 이빨이 많이 없으시네. 안쪽에 어금니 자, 쪽에. 이게 이제 뼈입니다. 이를 잡고 있는 치조골이라고 네. 하는 곳이고 여기가 치조골이 이렇게 한몰이 좀 돼 있는 형태가 있는 앉았어요. 거예요. 이렇게 오. 여기 아까 임플란트 여기 이게 이제 고정체라고 하는 임플란트. 뼈는 어떻게 뭐 안 돼? 흔히 얘기하는 나사죠. 근데 그게 다 노출이 구강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타난 거고. 그쵸. 그럼 저 그 임플란트를 네. 언제쯤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임플란트 지금 주사 제제를 맞고 계시잖아요. 골다공증.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계시는 분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뼈가 썩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가 썩는 거예요, 쉽게 괴사? 얘기하면. 괴사? 골다공증 약이라는 것 자체가 뼈의 파괴를 막아주는 거예요. 사실 뼈라는 거는 계속 안에서 공사가 돼야 돼요. 리모델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조금씩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임의로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임플란트를 딱 심었어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뼈가 새살이 돋고 기존 거는 없어지고 또 새살이 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뼈가 썩는 골괴사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은 끊고 주사를 맞은 지 2달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3개월 후면 아마도 여기가 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회복도 되고 주사 안정기라고 하는데 그게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재수술해야 되는 수준이구나. 오늘의 도전자는 지금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골다공증은 사실 뭐 겉으로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심드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생활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벌써 8년이나 됐는데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도 호전이 없었다. 이건 좀 걱정인데요. 네, 이게 또 치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걱정이 제일 되는 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정말 슬프죠. 네, 저희 신랑도 지금 나이가 44, 5밖에 안 되는데 임플란트는 4, 5개 했어요. 예, 했어요.
들어가야 돼.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 도전자분도 되게 곤란한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예. 하지만 약이 되는 무언가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신 오늘의 도전자분과 인사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고약한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도 무섭고 임플란트 하는 것까지도 무서워졌던 68세의 최지혜입니다. 네, 그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너무 짜증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8년 된 거니까 살면서 은근 이래저래 불편한 게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걱정이신 거예요? 아, 첫 번째가 골절이었고요.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이제 크게 다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제일 무섭고요.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네. 두 번째는 뼈가 약하니까 이 임플란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플란트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큰일이지. 요즘은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현재 뼈 상태는 어떤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네. 검사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도전자의 경우 대퇴골의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7로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아, 마이너스야. 수축 강화되고 있는 상태로 미세골절이 오기 쉬운 상황인데 골다공증이 더 진행하게 되면 손목, 발목 같은 부위뿐 아니라 튼튼하고 큰 뼈들, 특히 뭐 척추나 고관절 이런 데도 골절이 올 수 있어요. 맞아.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기침만 했을 뿐인데 골절이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선생님 진짜 있으세요? 있어요. 네. 실제로 기침하다가 골절이 됐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와. 실제 사진 한번 보시죠. 무서워요. 그 척추뼈 사이가 하얗게 눌리는 듯이 붙어 있는 듯한 모습. 네네네. 뼈가 수수깡처럼 약해져서 눌리듯이 골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에 털썩 주저앉은 낙상으로 어깨뼈까지 부러져서 다시 병원에 오셔서 상당 기간 치료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분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셨어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진짜 되죠. 젊으시죠? 네. 저는 지금 한 8, 90세이신 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60대 초반에도 이런 네.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척추뼈가 무너지거나 저렇게 좁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골다공증은 특정 뼈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척추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골 시멘트라고 하는 뼈를 채워주는 시술도 할 수 있어요. 골 시멘트라고 하는 뼈를 채워주는 시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골 시멘트 네. 넣는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뼈 안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뼈가 우리 골 밀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네. 그 부분을 시멘트로 채우는 거예요. 진짜 시멘트요? 진짜 그러니까 뼈와 비슷한. 우리 의료용 시멘트. 예. 의료용. 나 시멘트 집은 네. 아니 난 진짜 오셔가지고 나도 예. 미장이 하나. 김씨 여기 좀 쳐 해가지고 쳐서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골시멘트 그 시술을 해야 될 정도면 그건 좀 더 심각한 경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진짜 근데 그런 지금 불편한 게 진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치과 문제.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그거 듣는 거. 네. 임플란트도 실패했다 그러는데 골다공증이 있으면 임플란트 가기 어렵다.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잇몸뼈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치아가 있고 아래 뿌리 쪽에 핑크색 부위가 있어요. 저기가 잇몸이고 또 잇몸 아래 단단하게 있는 뼈, 이게 잇몸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잇몸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요. 잇몸뼈가 무너지는 치주염도 발생하게 되고 또 받쳐주는 잇몸뼈 자체가 약하다 보니 심어놓은 임플란트도 쉽게 빠지기도 하고 또 새 임플란트를 심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한 약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중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기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파골세포라고 하면 뼈를 파괴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고 인식을 하기 쉬운데요. 이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저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생성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새로운 치아와 잇몸뼈가 턱뼈에 붙어 안착을 해야 하는데 파골세포가 일을 못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 이게 잘 안 붙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되게 무서운 말 턱 괴사란 얘기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드문 경우긴 한데요. 골다공증으로 잇몸뼈나 턱뼈가 약해지게 되면 치아를 발치한 후에 새 임플란트가 잘 접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빈 채로 상당 기간 지나게 되면
이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무서워. 치아를 발치한 후에 발치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잘 아물지 않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잇몸뼈가 노출이 되고 턱뼈가 괴사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에서 지금 검게 나온 그쪽이 괴사한 부분이죠. 너무 무서워. 저렇게 아래까지 쭉 들어. 그러니까. 자, 지금 최재님, 우리 도전자님께서도 약물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는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아, 8년 전에 제가 진단을 받고요. 네. 하라는 약물 치료랑 주사 치료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약물하고 주사만 믿고 정작 꼭 해야 하는 이거는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지? 그걸 꼭 해야만 뼈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임플란트를 다시 심기 위해서라도 3주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약물과 주사만 믿고 네. 그걸 안 했네. 이걸 안 했다. 아, 뭔가를 안 했어요. 뭔가를 안 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그게 아까 쌤이 얘기하셨던 거. 그거 약이 되는 그거. 그거. 네. 우리 도전자분처럼 골다공증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약만 먹고 주사만 맞으면 그게 치료에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되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도전자분의 일상 관찰 중에서도 이것이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함께 보시면서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예. 저희도 영상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닝 루틴. 뭘 드시는데? 아, 물고기밥 먼저 주시고. 저거 먹으면 비려요. 세상에. 오렌지 주스 같은데요? 상큼하게. 아니네. 문제가 벌써 보이네요. 오늘 맞추는 거 하나 더. 밥과 장아찌. 문제가 너무 보여요. 적게 먹었어요. 너무 적네요. 이거 안 돼요. 짭조름한 음식들만 있다, 약간.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밥 물 말아 먹는 거지. 먹을 만한 게 없대. 고기도 없고 뭐야 이거 뭐. 고기. 단백질 뭐 이런 거. 그래 뭐 없네. 와. 근데 저게 제일 맛있거든요, 사실. 쑥쑥 들어가는데. 김치찌개라든가 뭐라도 좀 있어요. 물 마른 게 밥이 잘 넘어가니까.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 내 입에 맞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를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러셨지만 그래도. 예. 일로 아이고 일로 본인 식사보다 집안의 그 우리 야. 반려동물들이 더 잘. 야, 우리 산책 가고 싶어? 우리 준비하고 산책 가자 우리. 오, 산책 드디어 이제 조금 운동을 하시네. 본인은 대답을 안 했는데. 아유 신났어 우리 보리 가자. 그러네요. 아, 이거야말로 완전 자동 운동이다. 아이고, 아이고. 자동 다이어트. 애비 없는 아파트죠. 최악의 힘들다. 상황. 힘들어. 산책은 자주 못 나가요. 제가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안 나. 힘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가 6층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내려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여기서. 6층 건물에 6층에 사시는 것 같은데. 와, 계단만 내려가지고 힘들어. 벌써 힘들어. 가자. 지난 겨울에 추워서 저렇게 또 많이 옷들을 껴입고 다녔잖아요. 이것도 또 보행이 불편하거나 약하신 분들한테 좀 네. 힘든 일. 추운 날이면 또 더 뼈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5분? 너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보통 산책하면 아 좋다 거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12층이에요. 12층엔 장사 없어요? 그래요. 발도 찜질해야 되고. 여기 올라올 거야? 아유, 아우 보리가 또 예, 발 낙입니다. 따뜻하게 해줘야지 네가. 주물러 효도해야지. 귀여워. 우리 때문에 엄마가 따뜻하네 발. 아우 따뜻해. 귀여워. 자, 점심 드셔야죠.
누가 계셨어요? 아드님이. 아, 수고했어. 어우, 밖에 엄청 체격 춥지? 좋습니다, 아주. 네. 밥 먹자. 옷 벗고 나와. 같이 점심 드시는구나. 엄마도 반찬을. 똑같다, 장아찌랑. 똑같은 거 먹어요? 아들 식단은 닭가슴살만 먹어요? 뭐 이렇게 또 장아찌 식사들을. 먹어요? 왜 멀쩡한데 다이어트를? 아니 고기 같은 것도 좀 먹고 그래요. 그냥 먹기 편하니까 그래. 아드님도 다이어트 식단 아니, 같은데. 건강 챙기려면 골고루 그거를 지금 먹어야지. 두 분이 드시는 걸 다 합쳐서 먹어도 부족해요. 그쵸, 그렇게 먹어야 돼. 그쵸,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날씨 엄마 아들 35세 정다훈입니다. 엄마가 일단 운동을 많이 안 하세요. 고기나 이런 좀 영양분을 좀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걸 많이 안 드셔가지고 골다공증이 바로 이게 드러나는 병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식습관이나 좀 운동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아들. 이게 뭡니까? 아. 일단 문제가 예. 제가 뭐 선생님들이 아니라도 저도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일단 고기가 없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부족하냐?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다 부족합니다. 이것도 참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 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얼핏 보아도 활동도 거의 집에서 네. 조용조용히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5분 잠깐 나가서 산책하시고 이 정도니까 저는 운동량도 맞아. 보통의 68세 대비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 걱정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고 수수깡처럼 약한 뼈를 튼튼하게 채워주는 바로 이것의 정체는 식단과 운동이 맞습니다. 식단과 운동에 뭐든지 다 식단과 운동이에요. 저도 알아요. 네. 선생님 저도 알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뭐 이게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게 나오니까 네. 그랬네요. 예.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실 네, 좀 분들에게 뻔합니다. 예.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네.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주는 약, 주사만 믿고 의지하다가 네. 골 감소증이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골절까지 가는 겁니다. 뼈가 튼튼해지는 식단과 운동을 일상에서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골다공증이 관리되지 못하고 고약한 문제들이 유발돼요. 반대로 이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병행하면 안 좋아지기만 하던 골다공증도 유턴, 뼈가 채워져 튼튼해져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유턴. 알겠습니다. 식단과 네, 운동만으로 열심히 식단과 오.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식단과 운동, 골다공증이 좋아지는 식단과 운동은 어떤 건가요? 뼈 건강에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운동은 우리 전문가이신 권경식 건강운동관리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름하여 골밀업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골밀업. 골밀도는 올리고 뼈도 튼튼하게 바꿔주는 운동입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하지 근력에 대한 기능 평가들을 조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손은 허리 위쪽이 대시고 그다음에 우리 한쪽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최대한 내가 버틸 수 있는 다리 만큼 버티기. 버티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다리가 땅에 떨어진다거나 손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 그때까지의 기록으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어려워 조금. 쭉 들어볼게요. 더. 올리는 것부터가 다리를 왜 못 드시면 어떻게? 오케이. 4.74초 나왔거든요. 진짜 너무 정말 짧으신데. 정말 오래 못 버티시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들어서 다시 측정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 시작. 더 들어주세요. 더. 일단 올리는 것부터 겁이 나서 천천히 드시네요. 그러니까 안 돼. 잘하셨어요. 어머나. 3.76초 나왔거든요. 지금 어머님 연세가 몇 세 정도 되시죠? 66세. 66세? 66세 기준으로 보통 25초 정도를 해야 어떤 평균적인 수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님은 오늘 하셨다시피 3초, 4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운동법들은 다 장소를 구애를 몰랐지 많아서 어디서든 어디서든 할 수 마음만 있게. 먹으면 네, 마음이 안 먹어졌지. 힘들지 않게 어디서나. 그게 진짜. 우선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자, 손을 벽에 댄 상태에서 한 발자국 뒤로 다리를 빼서 최대한 내 몸이 일자를 유지한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들려 있죠? 네.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바닥을 닿을 듯 말 듯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려줄 건데요.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15개 정도 3세트를 진행할 겁니다. 이거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 종아리 쫙. 그냥 종아리 지나는데 잘못하면 저거.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볼까요? 최대한 더 종아리 다시 아킬레스 쫙 맞아. 드러나는. 천천히 뒤꿈치 내려오고 저거 하면 종아리 다시 많이 뒤꿈치를 튼튼해지긴 최대한 하겠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뼈도 괜찮아진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마지막 저희 이제 두 번째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아까와 동일하게 우리 손 딱 벽에 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주세요. 종아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릴 거예요. 예. 무릎을 이것도 뭐 이게 더 반대쪽 쉽지 않아. 들었다가 이게 더 종아리 쉬울 것 드는 같아. 들었다가 이 운동은 왕복해서 10개 네. 또 3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을 한쪽씩 들어주세요. 하나, 그렇지. 다시 돌아갔다가 반대쪽 셋, 그렇지. 뒤꿈치가 또 들려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더 쉬워. 이걸로 뼈가 좋아진다고요? 우리 그게 신기해. 와. 다시 돌아오고 휴식. 아니 근데 못 믿겠어. 왜냐면 너무 운동을 안 하셨으니까. 너무 힘든 건지. 자 이제 꾸준히 하신다. 이렇게 이제 3주의 시간을. 네. 아드님이 지금 세주고 있네요. 어우, 그래 오른쪽은 좀 좋아지셨어요. 드디어 오리고기. 오, 고등어. 야, 근데 지금 보기에는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뭐 몸은 좀 더 가벼우신 것 같긴 한데 식단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좀 양이 부족한 건 제 개인 기분 탓이고 괜찮아졌을까요? 네. 식단을 어떻게 바꾸신 건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먼저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해야 뼈 건강 역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본 중에 기본. 그게 궁금합니다. 네. 공쌤. 요거 이렇게 해갖고 다리만 들고 이런 거, 요 뒤꿈치 들고 이걸로 그 운동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게 됩니까? 네, 체중을 벽에다 실어주게 되면 그 압력을 견디는 과정에서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활발해집니다.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은 대부분 뼈에 대한 압박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체중을 실어 벽을 밀면서 하는 동작은 뼈에 자극을 가해 골밀도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극을 준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뼈를 바꾸는데 3주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3주 만에. 지금 기대치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일단 운동이나 그 네. 먹은 양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3주 만에 어떻게 뼈가 확 좋아져. 저도 기대치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죄송합니다. 조금 나아졌으면 조금 나아졌으면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늘 진행자들이 제작진의 바람과는 달리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너무 있는데. 걱정해요. 솔직한데 어떡해? 운동도 거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 정도 되면 체육관 왜 있으신지 궁금할 뭐까지 정도인데. 좀 실례예요. 트레이너가 올 정도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조금 불안해요, 네. 사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그러나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을 해오신 도전자분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몸신! 뼈가 많이 좋아진. I like your move it. 아하, 가볍다. move it. 모시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해주세요.
아유, 네. 아니, 아유, 이렇게 수줍게 나오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고와 보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다공증으로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최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어떻게 변화를 좀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네, 운동을 하면서 확실히 좀 다리에도 그 탄력이 붙는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그 운동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되게 힘들었을 텐데 운동의 이제 그 즐거움이라고 그럴까?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네, 네. 아무래도 6층에서 계단 오르내릴 때 그런 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나요? 워낙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 번만 내려갔다 와도 힘들어서 되게 게을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인가도 하루 4번을 오르내렸어요. 오르내렸어요. 와. 할만했어. 저 훨씬 나셨어요? 아, 네.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이번 몇 층 왔다 4, 6, 30 엄청 왔다 갔다 하신 거네 층수를. 야. 자, 근데 들어보니까 근력은 확실히 좋아지셨나 봐요.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뼈 건강이 좋아졌을까? 우린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골밀도 수치. 난 수치를 보여달라 이거. 아, 네. 사실은 이 수치는 또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붙잡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가 멈추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주 만에. 근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그것도 아주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딱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가 척 보면 압니다. 네. 예. 자, 몸신의 탄생 오늘 리얼 프로젝트 결과 공개합니다. 과 후를 한번 비교해 만에? 주시죠. 노란색으로 올라왔어요. 오! 우리 색깔만 봐도 딱 알잖아요. 오, 지금 상황이 네. 아, 정말 된다고? 빨강에서 노랑으로 딱 턱걸이를 해서 올라오네요. 야, 이게 3주 만에 뼈인데 3주 만에. 그래프를 보시면 골다공증으로 표시된 부위는 빨간색 부분에 나타나고요. 골감소증을 나타내는 부분은 노란색 부분으로 점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네. 골밀도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호신호로 볼 수 있어요. 초록색으로 갈 것 같은데. 식단하고 운동을 이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군요. 아, 네, 확실히 그렇구나. 방법은 방법이야. 우리가 괜히 벽 짚고 그런다고 아까 좀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지금 이건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루라도 빨리 좀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이것도 조금 앞당길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것도 앞에 선생님께서 3달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현재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시게 된다면 지금 예상 기간에 충분히 임플란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골밀도 수치 외에도 또 전후 비교한 테스트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네. 악상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나 균력이 중요합니다. 아, 한 발로 서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그 수치도 비교해봤습니다. 아까 3초, 4초 하셨던 3초, 거. 4초. 네, 보시죠. 시작. 아, 이게 쭉 전에 들어볼게요. 더. 저 올리는 거 저렇게 조심스러우셨는데. 더 하면서. 아이고, 오케이. 포기하셨고. 4.74초 나왔거든요. 시작. 솔루션 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올리세요. 그렇지. 시작. 뭐가 안정감이 있어. 오, 이제 딱 몸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데요. 와. 22초. 예. 얼등이 좋아요. 시작. 더 들어주세요. 더. 아이고. 잘하셨어요. 시작. 안정적인 것 같아. 여기 30초가 넘어. 오히려 더 줘. 기울기도 달라, 기울기도. 야.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예. 아니, 이것도 집에서 혹시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월등히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와.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오, 그러니까요. 3주 요거 프로젝트 하시면서 솔직히 힘드셨어요? 귀찮으셨어요? 할만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했어요. 예. 그거 되나? 예.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게 운동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하고 나면은 몸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지금 이 결과 보고 나니까 좀 보람 있으시죠? 네네네. 확 좋아졌어요. 오. 자, 그렇다면 이 운동 저희도 해봐야죠. 아, 그렇죠. 해봐야죠. 예. 과연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듯이 보이지만 네. 트레이너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대로는 배워야죠. 그래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밀도를 업 시켜주는 골밀업 운동.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총 2가지인데요. 벽을 사용해 뼈의 부하를 더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벽 짚고 까치발뛰기인데요. 쉽게 서서 플랭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은 벽에 가볍게 댄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벽을 세게 먼저 밀어주세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몸이 일자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화면으로 볼 때하고 달리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꽉 딛고 저기 발뒤꿈치 들고 서 있는 것 자체도 운동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 이미? 네. 네, 맞습니다. 발뒤꿈치는 들어져 있잖아요. 이때 천천히 발뒤꿈치를 땅이 닿을 듯 말 듯까지 내렸다가 다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려지거나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15번 3세트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울 것 같아. 너무 쉬워 보이네. 네. 이게 어느 부위에 도움을 주는 걸까요? 뒤쪽 다? 이 동작은 하체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종아리 근육과 우리 허벅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상체는 벽을 계속 밀고 있어서 우리 어깨, 가슴뿐만 아니라 상체 전반적인 뼈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민상 씨가 지금 이거 아주 쉬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예, 그냥 바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정말 만만해 보이는 운동이군요. 네. 만만해 보이는 운동이군요. 네, 손은 가볍게 벽을 밀어주시고요. 네. 한쪽 다리를 뒤로 먼저 빼볼게요. 네, 조금 더 빼셔도 됩니다. 조금 더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데? 네, 한쪽 다리와 동일하게 다리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올렸다가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디에 힘이 갑니까 지금? 종아리와 지금 팔도 좀 아프고 근데 종아리가 많이 네. 그리고 몸통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힘이 계속 들어갈 거고요. 상체에서도 계속 미는 힘을 쓰고 있어서 상체 전반적인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요거는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 발을 조금 더 뒤로 빼시면 더 힘들 겁니다. 아니야. 조금 더 빼볼까요? 예. 더 할 것 같으면 엎드려 뻗쳐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짚지 말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완전히 짚지 말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완전히 땅이 뒤꿈치를 닿지 않고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예. 근데 옆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지금 벌 주는 느낌으로 계속 지적을 계속. 저 지금 이제 하고 나니까 땡긴다 이제. 하고 나니까 여기가 알 생기는 느낌 있죠. 왜? 진짜? 달리기 같은 거나 걷기 많이 한 것처럼 되네. 두 번째 운동은 벽 짚고 다리 번갈아 들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벽 짚고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느낌인데 그러네. 이것도 쉬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손은 벽에 대고 다리는 뒤로 뺀 상태에서 더 많이 뺐네. 네, 더 많이 뺐네. 네, 손은 벽을 계속해서 밀고 있고 반대로 다리는 바닥을 세게 계속 밀고 계셔야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나는 그 자동차를 계속해서 버티면서 밀고 있다. 잡아. 네, 계속 밀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자동차가 내려오면 피해야죠.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시면 허리 크게 다칩니다. 네. 실제로는 내려오면 피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요? 네, 자세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한쪽 다리를 무릎을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번갈아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번갈아서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이렇게 빠지거나 허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버틴 상태에서 10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뒤꿈치는 계속 안 닿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 걸까요? 이 운동은 버티고 있는 다리의 어떤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드는 쪽 다리에서는 우리 고관절을 접는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저도 선생님 쪽 각도 저까지 당겨갖고 할게요. 선생님 쪽 각도 저까지 당겨갖고 할게요. 제대로. 예, 부탁합니다. 네. 나오세요. 네. 나 참 이거. 자.
자, 여기 딱 잡고 대고 일자 맞추고. 네. 그죠? 여기서 자, 뒤에 선생님이 스태프들 아까 여기까지 빠졌어요. 준비해 여기까지. 주세요. 네, 많이 빠졌어. 그죠? 여기까지. 자. 잠깐만 좀 선생님 너무 많이 제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각도가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세게 밀어준 다음에 이거 잘못했는데? 뒤꿈치는 세게 밀고 예. 네, 그 상태에서 왼쪽 무릎부터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각도가 되고 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라요? 네. 발을 왜 못 빼요? 갑니다. 네. 자, 왼쪽부터 오른다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데요. 둘, 그렇지. 버티는 자리가. 네. 버티는 다리가 힘이 장난 아니게 네. 들어가는구나. 다시 셋, 자, 바지가 허락하는 정도까지 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허락하는데요. 다시 바지. 넷, 뒤가 불편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들고 계시고 다섯, 뒤꿈치 들기. 각도를 올리니까 운동 정도가 확 달라지는구나. 들고 다시 뒤꿈치 계속 들고 계셔야 돼요. 더 예. 세게. 예. 좋습니다. 아, 다시 야. 4개 남았습니다. 예? 네? 4개 남았습니다. 예? 네? 4개가 남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번갈아 가면서 하나라서 자, 하나, 자, 하나, 둘, 무릎 끝 부분이 올라온다. 셋, 마지막. 네. 아니 각도가 되니까 이게 팔도 아파요. 자, 끝. 어. 야, 이렇게. 오. 여러분 각도를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각도를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끼면 운동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힘들구나. 이거 처음에 조금 힘드셨어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종아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좀 관성이 생겨서 맞아. 예, 그게 그러니까 운동의 맛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알아가는 좀 운동의 맛. 운동의 맛이 나왔습니다. 와. 네. 저희는 뭐 몸시간 탄생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한 동작을 여러분 개개인에게 드리니까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든 병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병만 있다면. 운동은 운동인데 아까 우리가 원래 먹었던 가르쳐 있던 시크릿 솔루션을 뭘 먹었는지 오늘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연 뭘 드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요. 운동 잠깐 하고 또 먹는 거 찾으시는 빨리 먹어야죠. 예, 시크릿 솔루션 공개합니다. 자, 8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만들도록 도와준 이 시크릿 솔루션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은 과연 뭘지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거 바로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 요겁니다. 예. 이게 뭔데요? 오늘도 분말 형식인데요. 어허. 자, 보실까요? MVP. 네. 그러니까 도전자님께서 3주간 매일 드신 게 이 MVP인 거네요. 어허. 하루에 한 번 드셨어요? 네, 한 번요. 네. 번. 아무 때나. 점심 식후에. 밥 먹고 그러셨군요. 나서. 네. 자, 이 MVP를 특별히 제안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MVP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약자로 오. 우유를 끓이면 하얀 막 형태의 유청이 생긴 걸 보신 적이 한 네, 것 좀 네. 있어요. 있죠, 있죠. 유청이 생긴 걸 보신 적이 한 네, 것 좀 네. 있어요. 있죠, 있죠. 그곳에서 뼈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추출한 알칼리성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인데요. 때문에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세포의 균형이 서로 잘 맞아야 해요. 오늘의 시크릿 솔루션 MVP가 뼈 세포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유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라 그러면 우리 보통 우유가 몸에 좋으니까 우유 많이 먹어라. MVP 들어있다. 그러면 우유를 그냥 집에 트럭으로 대놓고 계속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진짜 좋아. 물론 우유로 MVP를 섭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하루의 권장량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MVP의 하루의 권장량이 40mg인데요. 네. 우유 안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락토페린의 함량이 0.005%로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200ml 우유 기준으로 네네. 130잔을 마셔요. 와, 130점. 해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MVP를 먹는 게 맞긴 하네요. 그러면 MVP가 뼈 건강 어떤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이 MBP가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서 뼈 세포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여성분들은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데, 그럼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수는 줄어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파골세포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늘어나 뼈를 파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뼈 건강에 불균형이 와서 골 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갱년기가 시작되는 50대 이후의 환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데요. 50대에는 약 15%, 60대에는 36%였던 환자 수가 60대에는 36%였던 환자 수가 70대에는 68%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40인데 걱정되는데 그 완경 이후에 갑자기 또 안 좋아진다는 그게 50대부터 확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MBP는 뼈 파괴 세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거를 막아주고 뼈 세포가 손상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수컷 쥐의 골수 세포를 배양 후에 뼈를 파괴하는 물질을 투여한 모습이에요. 왼쪽은 MBP를 투여하지 않고 뼈 파괴 물질만 넣은 것이고요. 오른쪽은 뼈 파괴 물질과 함께 MBP를 같이 투여한 세포입니다. 뼈 파괴 물질만 투여한 세포는 하얗게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뼈 파괴 세포가 작용해서 뼈가 손상된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을 보시면 MBP를 투여한 세포에서는 뼈 파괴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줘서 골밀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뼈가 파괴되는 걸 막았으니까 다시 뼈를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세포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도 MBP가 도움이 좀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MBP는 뼈를 생성하는 그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 바로 뼈 형성을 돕는 호르몬이 있고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또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은 뼈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 맞지만 혈액을 타고 몸에 돌다가 잘못해서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게 되면 오히려 그 뼈는 약해지고 혈관 석회화나 심장 질환 같은 몸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오스테오칼신 호르몬이 혈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칼슘을 뼈로 끌고 가 뼈에 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MBP가 오스테오칼신을 증가시켜 뼈의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서 35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6개월간 한쪽에만 MBP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MBP를 먹인 그룹의 혈청 오스테오칼신 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MBP를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 역시 1.57%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조군이 0.13% 증가한 것에 비해서 무려 12배나 더 높은 수치인데요. 골밀도가 약 10% 정도 증가하면 골다공증 발병률이 13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이 골밀도가 1에서 2%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 건강을 위해서 골밀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골밀도 외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골 강도인데요. 혹시 골 강도가 뭔지 아시나요? 뼈가 강하다 뭐 이런 거 뼈가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골 밀도가 뼈의 구성 성분이 얼마나 촘촘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골 강도는 우리 골절에 저항하는 힘으로 외부 충격을 견디는 단단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건물로 비교하면 골 밀도는 시멘트, 골 강도는 우리 철근 같은 구조인 건데요. 이런 골 강도는 뼈의 밀도, 구조, 미세 손상, 뼈의 무기질 정도 등을 포함한 뼈의 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뼈의 밀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뼈의 질을 결정하는 구조가 안 좋고 미세 손상이 많으면 뼈가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강한 뼈는 골 밀도만 높은 게 아니라 골 강도까지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골 밀도와 마찬가지로 골 강도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뼈에는 안쪽 뼈인 해면골과 겉뼈인 피질골이 있는데요. 골밀도가 떨어지면 오른쪽 사진처럼 안쪽 뼈의 구멍이 커지면서 속이 비는 것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골 강도까지 약해지게 되면 뼈의 겉부분 두께가
오른쪽 사진처럼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면 속뼈가 비기 시작하는데 골 강도를 챙기지 못해 겉뼈까지 얇아진다면 골절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골밀도 검사가 일반적인데요. 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골다공증을 골 강도의 약화로 인한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골격계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뼈 건강에 있어서 골 밀도만큼 골 강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당면과제 얘기도 하시니까 이걸 아주 수업 듣듯이 열심히 들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셨는데 드신 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도 알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더 열심히 남은 거 먹고요. 좀 남은 생애는 튼튼하게 좀 살아볼겠습니다. 네. 살아보겠습니다.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좀 챙겨 드세요. 네.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야채하고 뭐 그런 뭐 샐러드 뭐 이런 아직 거. 정신을 못 차리시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고 큰일 나야 됩니다. 예. 같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탄수화물도 우리 이제 먹어야 되고 60대가 이렇게 네. 넘어가면서 그죠? 네. 단백질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집은 제가. 네. 자, 일단 우리는 MVP가 더 궁금한 게 우리 아까 뭐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는 골 밀도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지금 골 강도가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골 강도에도 MVP가 도움이 됩니까? 네, 이 MVP가요, 골 강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에서 86세 완견기 여성에게 1년 동안 MVP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 강도가 1.5% 증가한 반면 이 MVP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오히려 골 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마지막 질문이죠. 맞아. 우리 이 어머니도 이거 아까 제발. 네, 많이 먹으면 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거 집에다가 우유팩 같은 데 크게 타가지고 링거처럼 이렇게 맞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네, 이 MVP는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임신부나 수유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티켓 솔루션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당당한 몸신의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여러분은 나이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보다 젊게 살길 원합니까? 길거리 다니면 누가 봐도 연예인 딱 보는 순간 장동건을 닮아가지고 선남선녀다. 오, 역대급. 한 끼만 굶어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오므라 내 유전자 속 노화 시계를 되돌려 들려라. 내 나이보다 한 살이라도 젊게 내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영노화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뭐 어떻게 하길래 그래? Channel A